스포츠 분석 5분 뉴스의 은하 앵커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채워드립니다. 저희 무료 멤버방에 입장하시면 더욱더 많은 분석 픽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개개인적으로 픽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첨부해 놓을 테니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회원분들의 프로토 당첨 내역들과 카카오톡 무료 적중 픽 인증 사진입니다. 스포츠 분석 5분 뉴스의 추천 배팅 또한 마지막에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LG 대 하나입니다. LG는 이제는 당당히 국내 1선발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과언이 아닌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면서 FA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팀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패스트볼의 구속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구 구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무기로는 역시 체인지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32.5%의 구사율을 기록했고 타자들의 헛스윙도 많이 유발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밖에 들어온 투구 스윙 비율도 34.3%로 높았습니다. 지난 시즌 하나를 상대로는 4경기 등판에 2승 1패 1.5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강했고 타자들도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타격감을 키운 만큼 많은 득점 지원을 받고 투구에 임할 것입니다. 개막전 류현진을 상대로 5득점을 만들어냈고 이후 3득점을 추가로 만들어내면서 8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드오프 박혜민이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 선발 전원 안타를 개막전부터 기록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에도 페냐를 상대로 강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는 2022 시즌 대체 용병으로 들어와 지난 시즌에는 풀 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두 자릿수 승수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140km 후반대의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주로 구사하는 스타일입니다. 브레이킹 볼로 커브까지 구사하지만 횡으로 빠져나가는 변화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사할 수 있는 구종도 단순한 편인데다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시즌 LG 상대로는 상당한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5번 등판에 승리 없이 4패, 평균 자책점도 5.00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9이닝당 3개에 가까운 볼넷 허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LG 타선의 응집력을 감안했을 때 주자를 내보내는 순간 바로 대량 실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선에서는 찬스를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개막전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페라자가 멀티 히트를 기록했지만 안치홍노시안이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흐름이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게다가 선발 류현진이 무너진 치명적인 실책까지 더해지면서 수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팀이 확실히 강해졌다고 느껴지지만 이전의 문제로 지적받던 상황들이 또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천적인 류현진을 상대로 타선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집중력이 올라갔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모든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고 점수 차이가 커진 만큼 필승조들을 아낀 것도 컸습니다. 임창규의 이닝 소화 능력을 감안했을 때 6회부터는 불펜을 가동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페냐도 LG전에 약했기 때문에 타자들이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시작할 것입니다. 1순위는 LG승, 2순위 오버픽을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SSG 대 롯데입니다. SSG는 지난 시즌 대체 용병으로 들어와서 8승을 챙기고 재계약까지 이뤄냈습니다. 150km에 육박하는 패스트볼을 주로 구사하고 체인지업과 커브를 골고루 활용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롯데를 상대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2경기 등판에 모두 패배했고 6.00의 높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커터나 슬라이더 같은 구종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오기 좋은 투수입니다. 우타자에게는 체인지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좌타자에게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커브를 주로 구사합니다. 그래도 기본 6이닝 이상은 책임질 수 있는 투수인 만큼 이닝 히터의 역할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막전에는 6회부터 불펜이 가동됐습니다. 지난 시즌 5선발의 역할을 하던 오원석이 마운드에 올라왔고 보여준 노경은 문승환으로 이어지는 베테랑 투수들이 2점차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타선에서는 역시 최정의 기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첫 경기부터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승엽 감독이 가지고 있는 통산 최다 홈런 467홈런에 이제 9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 선발인 박세웅에게는 통산 15타수 4안타로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경기 도중 2루에 주자로 나가있던 추신수가 견제구의 오른쪽 중지를 맞으면서 교체됐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긴 시즌을 치러야 하는 만큼 휴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롯데 국내 선발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이스에 점점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아쉽게도 9승에 머무르면서 3시즌 연속 10승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140km 중반대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를 주로 구사하고 결정구로 포크볼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타자들의 눈속임을 하는데 가장 좋은 구종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헛스윙하는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변화구에 약한 타자들이 상대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지난 시즌 SSG를 상대로 5경기 등판해 3승 1패 ERA 2.43을 기록했고 랜더스필드에서도 2.5의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7이닝 이상도 투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불펜 활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타순부터 많은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득점권 상황에 나가 있을 때 해결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동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경기 후반에 고승민, 레이에스가 모두 삼진으로 물러난 점이 아쉬웠습니다. 유강남, 오선진을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안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는 감각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광현을 상대로 5이닝 동안 3득점을 올리면서 기세가 좋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타격감이 떨어진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SSG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운드에는 박세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엘리아스를 초반부터 공략해 나간다면 개막전과는 다른 양상의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점차 타자들의 경기 감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도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1순위 롯데 승, 2순위 오버픽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NC 대 두산입니다. NC는 신민혁은 지난 시즌 5승 5패 3.08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정규리그 이렇다 할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PO 3경기에서 완전히 달라진 피칭을 펼쳐준 바 있습니다. 패디의 투구폼을 따라하면서 정말 공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보여준 임팩트가 너무 짧았고 지난 시범 경기에서 3.2이닝 3실점을 기록, 제구 불안 문제가 있는 선수라는 점은 다소 불안 요소입니다. 두산은 브랜드는 지난 시즌 중반 합류해 11승 3패 2.49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50km에 육박하는 포심,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WHIP도 1.0으로 나름 준수합니다. 또한 지난 시즌 NC 상대로 등판이 없어 상대 타선에 낯설다는 점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어제 두산이 2회 2득점을 기록하며 2대0 리드를 잡아냈습니다. 6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버티고 있었으나 7회 올라온 김태견이 제구 불안을 드러내며 동점 허용, 이후 양의지가 한 점 달아나는 적시 2루타를 날려주며 다시 리드를 잡아냈지만 마무리 정철원이 9회 제구난조와 함께 경기를 폭파시켰습니다. 어제 NC가 승리하긴 했지만 불펜 제구난조 덕을 보긴 했으니 타선의 힘이 좋아다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물론 두산 타선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양의지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5번 양석환부터 9번 김대한까지 고르게 안타를 때려줬으니 상위 타선 정수빈, 라모스만 출루해준다면 오늘 충분히 두산의 득점 생산 능력은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또한 NC 선발 신민혁이 지난 포스트 시즌 임팩트 있는 피칭을 펼쳐주긴 했지만 지난 시즌 전반적으로 위력적인 피칭을 펼쳐주진 않았으며 제구 불안 문제도 있으니 선발 경쟁에서는 구위 좋은 브랜든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KT 대 삼성입니다. KT는 3쿼터 유형의 투구 폼을 가지고 있고 140km 중반대의 패스트볼을 구사합니다. 그래도 엄상백의 시그니처는 역시 체인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52.9%의 높은 구사율을 기록했을 정도로 자주 활용하는 구종입니다. 특히 좌타자를 상대로 이 체인지업을 은근히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지난 시즌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0.20으로 오히려 우타자보다도 낮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패스트볼과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오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떨어지는 공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삼성 상대로는 3.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유독 좌타자들이 많은 타선인 만큼 체인지업의 각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삼성은 지난 시즌 뉴욕 매치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삼진보다는 타자들을 맞춰 잡는 유형이기 때문에 땅볼 타구들이 은근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시즌 구종 비율을 보면 패스트볼이 31%로 가장 높고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했습니다. 게다가 땅볼 타구 비율도 40%가 넘게 나오면서 내야에서 타구들이 도는 경향이 보입니다. 하지만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140km 중반대인 만큼 KT 타자들이 공략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타자들이 낯선 투수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그러나 9위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들이 반격하기는 좋은 투수입니다. 중심 타선이 답답한 타격감을 보여줬지만 적극적으로 승부에 들어온다면 굳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로하스가 홈런포를 쏘아 올린 가운데 클린업 트리오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선발 투수를 빠르게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의 불펜이 강해졌지만 화끈한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KT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1순위 KT 승, 2순위 오버픽을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KIA 대 키움입니다. 기아는 양현종은 지난 시즌 9승 11패 3.58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고 와르르 무너진 경기들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닝 소화 능력은 분명 나쁘지 않았고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기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활용해 경기 운영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이고 기아 토종 에이스라는 자부심도 있는 만큼 개막 시리즈인 오늘 경기 동기부여도 큽니다. 또한 지난 시즌 키움전 강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키움은 헤이수스는 작년 WBC 베네수엘라 대표팀으로 나섰고 지난 시즌 빅리그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150km가 넘는 빠른 볼을 던지는 강점이 있지만 비시즌 연습 경기에서 9위, 제구 불안을 노출했고 시범 경기에서도 4이닝 3실점 이자책으로 안정감이 떨어진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어제 개막전 키움 선발 후라도가 4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고 기아 선발 크로우도 5.2이닝 5실점 사자책으로 기대 이하의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양팀 불펜진이 모두 무실점 피칭을 펼치며 기아가 7대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이 지난 시즌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타선 지원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키움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인 바 있고 기아 토종 에이스 자부심이 있기에 오늘 개막 시리즈 동기부여도 남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키움 선발 헤이수스가 기아 타선에 낯설긴 합니다. 다만 연습 경기에서부터 구위와 제구 불안을 드러냈다는 점은 상당한 불안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는 기아가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기아 타선은 13개의 안타를 기록했는데 박찬호, 소크라테스, 최영우, 이우성, 김태군 상위 중심하위 타선에서 고른 안타를 때려줬습니다. 반면 키움 타선은 7개의 안타를 기록, 이영종만이 멀티히트를 기록, 중심 타선의 힘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어제 기아 필승조 전상현, 최지민, 정혜영이 3이닝을 깔끔하게 지워주기도 했으니 오늘 경기 역시 기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